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8% 가까이 증가가 되면서 35.38%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 전문가 23% 수익률로 수익률이 소폭 더 증가가 됐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17.77% 수익률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이재우 전문가로 8.81%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6% 가까운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위는 이원용 전문가로 4.87%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이승준 전문가 수익률이 더 증가가 됐는데요. 2.59%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기현 전문가가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순위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이는 전문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승용 전문가인데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수익률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매매 어떠셨습니까? 일단 시장이 최근 그 2040포인트 코스피 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유리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는 좀 그동안에 좀 잦은 했지만 종목별 매수 포인트가 좀 급소의 매수 포인트가 좀 정확하게 좀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극대화에 좀 일조했고 또한 최근 이제 한동약품이 전일에 좀 급등이 나와서 아마 수익률 극대화에 좀 일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박승용 전문가의 보유 현황 보겠습니다. 현재 박승용 전문가 5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시공사 19% 비중입니다. 일진디스플레이 16% 비중을 싣고 있고 가장 비중이 높은 한동약품 16%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1% 비중 그리고 CJ가 9% 비중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현금 보유 비중은 0%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을 100% 세워놓고 계시고요. 또 종목 선택이 상당히 좀 적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한동약품 어제 상한가 가면서 수익률이 많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21선 현재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항선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어디까지다라고 해드리긴 좀 뭐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회원님들하고 또 말씀을 드렸다가는 또 마찰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20일 저항은 충분히 돌파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길게 보게 되면 최근 그 12월 달에 고점이 3만 원대 이상 올라갔었는데 저는 중기적인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 매매라든가 좀 단기 매매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흐름을 보고 나서 좀 매도 여부를 좀 결정하거나 아니면 흐름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하든가 그건 아마 오늘 거래량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서 결정을 좀 지을 생각입니다. 네, 오늘 수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내는 종목이 될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 매수 기조 유지. 둘, 삼성전자 최대 실적. 셋, 옵션 만기 영향 덜한 코스닥.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 매수 기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 새해 들어서 그 규모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매수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연초에 2040포인트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지수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연말이죠. 미국의 재정결벽 협상이 마무리 좀 돼갔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이 연초에는 좀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좀 문제로 되고 있는 미국의 채무 증액 한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12월 연준 보고서에 의하면 양적 완화가 아마 조기에 완료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수의 어떤 상승에 좀 제한된 하락의 어떤 요인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 전략이라든가 뭐 뱅가드가 1월 7일서부터 매물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혼존하면서 그동안에 좀 변동성을 키웠던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오늘도 역시 그 옵션 만기 영향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매도에 돌아서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서 기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1990포인트 21선이 아마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뭐 그렇다고 크게 뭐 2000선을 회복을 오늘 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부여하기는 당장 어렵겠지만 외국인의 그동안의 뭐 매수 기조를 봤을 때 아마도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어떤 상승 속에서 하락도 역시 뭐 제한되는 박스의 작은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수에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1월 달에는 그 하루 정도 그러니까 그저께죠 매도에 좀 나섰고 매수 규모는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일에도 매도해서 장막판 매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이런 점들은 당장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좀 증가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뭐 2000선을 넘고 앞전 고점을 향해 좀 가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옵션 만기 이후에 주가의 방향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오늘 하루로 본다면 뭐 시장은 제한되는 흐름이라 나올 수 있겠지만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최근에 고점을 만들었던 한 2040포인트 최소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기준만 이렇게 유지가 돼준다면 우상향의 움직임 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외 주식펀드 쪽으로도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선물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지만 비차익의 매수가 또 두드러지게 나왔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각을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 어제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분기 사상 최대의 5분기 연속의 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200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들이 증시 호재로 좀 작용했으면 좋았을까. 어제 증시에는 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네.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뭐 9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이 4분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 FN가에 대해서 뭐 8조 6천억 정도를 예상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그 4분기, 작년 3, 4분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단기적으로 좀 흘러내렸던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전일 삼성전자의 뭐 하락도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적인 좀 눌림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 4분기 때 그 발표했던 때가 10월 8일이었는데 10월 9일날 상승을 잠깐 했다가 그 다음 이후에 하락하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듯이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에는 약발이 안 먹혔지만 일단은 뭐 시장은 삼성전자의 영향에 따라서 아마 기술주들이 반등이 좀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 주가 역시 뭐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기술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초점에서 아마 이제 실적 측면이 최대에 따른 IT 부품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갤럭시 같습니다. S4 또 출시를 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국간이고 1분기에도 뭐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국간이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옵션 만기 영향 덜한 코스닥. 이제 옵션 만기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청자 인구가 사상 최대치로 쌓여있는 그 상황이고요. 하지만 만기 영향은 또 크지가 않을 것이다. 무난한 만기 쪽으로 이야기는 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수급적인 부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네. 시장의 위주의 전략 계속적으로 좀 세워나가야 되는 건가요? 뭐 지속적이다라기보다는 당분간은 옵션 만기 이후에도 그렇고 특히 봐야 될 것은 이제 코스닥 업체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1월 말 정도면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아마 판단하기에는 코스닥 업체 그 IT 부품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는 그 직전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 상존할 가능성이 참 높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하는 그쯤까지는 아마도 시장의 그 코스닥들이 IT 업체들이 좀 좋은 영향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면 기관들이 사고 기관들이 팔면 외국인들이 좀 사는 좀 약간 언밸런스한 또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금융투자라든가 보험 투신들이 지난 연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에 좀 들어왔던 점이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는 앞전 고점 다시 이제 반등하고 상승하더라도 앞전 고점 204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가 좀 남아 있는데 코스닥은 이제 510선이 좀 돌파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5일선하고 이용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시장 자체라든가 수익률 게임에서는 역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한 좀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른 IT 부품주들, 갤럭시 S4 관련주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수익률 게임상 더 유리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오늘장에 대한 전략도 역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지 오늘장 매매 계획들, 전략들 들려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피는 상승은 좀 당분간 내일까지나 상승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무엇보다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고요. 상대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좀 덜한 코스닥 쪽이 단기적으로나마 더 유리한 상황에 접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쪽에 좀 매매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중심에는 IT 부품주 그다음에 최근 이제 부각이 다시 되고 있는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종목들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편입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갤럭시와 시리즈와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았던 것은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PCB 업체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 중에서 몇몇 업체들, 옵트론텍이라든가 KH 바텍,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고 횡보하는 중에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엔터주들, SM이라든가 YG엔터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역시 단기 트레이드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주 중에 전일에는 바이오 제약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 치고 상한가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CDC 바이오라든가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도 역시 수급이 양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과 엔터주,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영 전문가의 매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